안녕하세요. 과학의 흐름을 따라 떠나는 지식세계 여행, 과학이 빛나는 낮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금 과학스러운 산책을 나왔는데, 저번에 이어서 아직 이제 서울흥에서 두 번째 에피소드를 촬영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빗소리 들리시죠? 야, 지금 비가 진짜 한 10번은 이렇게 내렸다가 안 내렸다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또 비가 좀 많이 내리는데. 그래도 여기 좀 수풀이 우겨져서 그런지 비가 여기까지 다행히 떨어지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자, 뭐 어쨌든 뭐 촬영할 수 있는 데까지 촬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가 좀 빨리 그쳐줬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또 무슨 이야기를 해볼까요? 오늘은 제가 이파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나뭇잎. 여기 서울흥에 보니까 나뭇잎들이 이제 되게 많이 보이는데, 이 나뭇잎들이 잘 보면은, 야, 이거 근데 빗소리에 또 이렇게 녹음을 해보니까 되게 느낌이 좀 특별하긴 하네. 빗소리가 그렇게 시끄럽게 들리지 않겠죠? 분위기 있죠? 배경음으로 잘 어울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비가 좀 또 그치네. 아, 이래요. 진짜 계속 내렸다가 안 내렸다가. 야, 우리 이 변심의 임금님인 숙종 임금님, 날씨도 이렇게 참 변덕스럽습니다. 예. 하여튼 네, 나뭇잎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나뭇잎도 생각해보면 좀 신기한 부분이 있어요. 뭐가 신기하냐면, 보통의 이제 속시식물들 나뭇잎들을 보면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이렇게 유선형으로 되어 있어요. 나뭇잎이. 그 얘를 봐도 유선형이고, 얘를 봐도 유선형의 그 타원형이고, 거의 다 그래요. 그 나뭇잎만 보고 구분하기가 되게 좀 힘들어요. 사실 보면 이런 거죠. 요거 대표적으로 이렇게 타원형으로 유선형으로 돼가지고 양 끝에는 이렇게 뾰족하고 가운데는 이렇게 큰 인맥이 있어갖고 쏙 들어가 있고, 대부분 이런 형태예요. 얘도 그렇고, 얘 상수리나무인가? 근데 상수리나무만 저런 게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지가 않아요. 이파리들이 대부분 그래요. 여기 뭐 바닥에 있는 식물들도 보면은 그렇잖아요. 얘도 그렇잖아요. 얘도 유선형이잖아요. 딱 타원형으로 돼갖고, 저기 있는 쟤네들도 그렇고, 여기 큰 나뭇잎도 그렇고. 아이고, 또 갑자기 비가 많이 오네. 아까 또 해가 나더니만은. 빗소리 한번 감상해 보시죠. 빗소리 듣는 거 참 좋아했는데. 그 비 내리면 왜 그 향기 있잖아요. 흙의 향기. 그게 무슨 흙 속에 사는 세균이 내뿜는 어떤 뭐 그런 향기라는 것 같기도 하던데. 지금은 그런 향기는 안 나고 약간 그 이 근처에 고깃집이 많거든요. 고기 굽는 냄새가 나. 또 절묘하게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해요. 이 수풀이랑. 이렇게 숲이 우거진 데서 고기 먹으면 또 되게 맛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캠핑하면은 고기를 그렇게 많이 구워 먹는 건데, 고기 먹으려고 사실 캠핑하는 거죠. 이번 비는 또 쉽게 그치질 않네. 네, 그래서 나뭇잎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나뭇잎이 왜 그렇게 대부분 생겨야 할까? 그것도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왜 그럴까요? 제가 사실 이거 정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여기저기 막 뭐 알아봤는데 딱히 정답이 없어요. 그리고 인공지능한테도 물어봤더니만은, 아유, 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내렸고, 큰일 났네. 네, 다시 또 비가 그쳐서 촬영을 시작합니다. 왜 이게 자연에서 이렇게
방송을 하면은 별일이 다 있어요. 예측할 수가 없어. 이 자연의 변화를. 비가 좀 이제 멈춰줬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인공지능한테도 물어봤는데 뭐 딱히 이걸 정답이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설명도 자세하게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가설이죠, 가설. 인공지능이 저한테 해줬던 얘기도 좀 참고도 하고 그래서 제가 한번 이런저런 생각해보는 겁니다. 정답은 아니고. 일단 비랑도 관련이 있어요. 왜냐면은 이 빗방울이 나뭇잎에 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빗방울이 만약에 계속해서 나뭇잎에 좀 머무른다 오랫동안,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이제 그 습기 때문에 곰팡이도 생기고 세균도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물방울이 빨리 빠져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나뭇잎은 그 배수에 되게 유리한 형태여야 한다. 그렇다면은 이 나뭇잎의 형태가 어떻게 되어야겠습니까? 이렇게 바로 가운데에 수로가 있고 그리고 물을 모아 가지고 싹 또로록 떨어져 내려가는 이 형태가 참 좋겠죠. 그러니까 물이 빠져나가기 되게 알맞게 돼 있어요, 얘는. 근데 이게 만약에 널쩍해, 그리고 가운데로 이렇게 뭔가 물을 모으는 그런 형태가 아니야, 뭐 둥글다던가 막 이렇게 되면은 이 배수에 되게 좀 불리해지겠죠. 그래서 이 나뭇잎의 형태는 그런 식으로 좀 생겨야 되지 않나. 가운데에 인맥이 있고 양옆에서 이제 물이 모여지는 그런 형태.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이제 나뭇잎이 광합성을 해야 되잖아요. 광합성을 하려면 햇빛을 잘 바라보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그 태양광 발전하는 그 전지판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아이고 또 비 오네. 그 전지판을 잘 생각해 보시면 얘가 평평한 게 제일 좋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뭇잎이 평평한 게 제일 좋은데 그 평평하게 만들 수 있는 그 구조 가운데서 제일 재료가 적게 들어가고 좀 간단한 그런 형태가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둥글럽적하다라고 하면 그거를 지탱해 주는 어떤 기둥 같은 게 몇 개가 있어야 될까요? 그게? 작으면은 2개 정도 있어야 되는 거고 커지면은 뭐 하나 둘 이제 십자 모양으로 해가지고 하나 둘 있고 또 대각선 모양으로 또 해가지고 또 있고 뭐 4개 더 커지면 더 늘어나겠죠. 그러면 그만큼 어떤 투입되는 재료가 상당히 많아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건 또 비효율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저렇게 타원형의 유선형인 나뭇잎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기둥 하나 딱 박아놓고 양옆에 잔기둥들 쫙 이렇게 해놓으면은 상당히 안정적이죠. 이 구조가 뭐 딱 어떻게 부러지거나 뭐 휘어지거나 잘 그러지 않잖아요. 이 구조 자체가 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죠. 물론 그렇다고 아주 편편한 건 아닌데 그래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평평하고 비슷하게. 만약에 이게 둥글럽적하다 그러면 어딘가 이렇게 처지기가 쉽잖아. 네모나다고 생각해도 그게 어딘가가 처지고 막 울룩불룩하고 그러기가 쉬운데 나뭇잎은 그렇게 가운데 기둥이 탁 있고 그러면은 그 유선형 형태가 굉장히 형태 잡기가 좋다. 그래서 햇빛을 바라보게 해서 광합성 효율을 높이는데 좋을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또 들었고요. 그리고 또 이건 인공지능이 가르쳐 줬던 건데 그 나뭇잎을 보면은 얘가 유선형이면은 이게 바람의 저항을 좀 덜 받는데요. 정말 유선형이 그렇게 덜 받나?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근거를 한번 생각해 봤죠. 정말 그럴까? 우리 주변에서 그런 형태를 볼 수 있나? 대표적으로 이제 자동차 같은 게 흔하긴 하죠. 자동차가 이제 유선형일수록 바람의 저항을 덜 받잖아요. 근데 바람의 저항을 덜 받는다.
자동차. 근데 자동차가 꼭 타원형? 물론 이제 어느 그 위쪽 부분은 유선형이긴 하지만, 나뭇잎하고 더 비슷한 예는 없을까 이제 한번 생각해 본 게 바로 배였어요. 배의 그 단면을 보면, 넓은 단면을 보면 위에서 보는 거죠. 그러면 배가 딱 그렇게 나뭇잎처럼 생겼잖아요. 양쪽 끝이 뾰족하고 딱 타원형으로 생겼죠. 유선형으로.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바닷물을 딱 헤치고 지나갈 때 바닷물을 이제 배 앞부분이 갈라주고, 그리고 그 물이 쭉 배를 타고 지나가다가 싹 이제 끝에서는 그 꼬리 부분에서는 다시 합쳐지겠죠. 그 물이. 이렇게 되면은 그 배가 물을 헤치고 들어온 흔적이 싹 사라지는 거죠. 배 뒷부분이 뾰족하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 보면 되게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요. 뒷부분이 만약에 네모나다. 그러면 물이 어떻게 되냐면 잘 합쳐지질 않으니까 거기에서 뭐가 일어날까요? 그 소용돌이 같은 게 일어나겠죠. 그러면은 배도 되게 흔들리고 배도 뭔가 안 좋은 구조적인 영향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나뭇잎도 비슷하다는 거죠. 나뭇잎도 그렇게 탁 유선형이 되니까 공기가 거기를 타고 그대로 흘러나가서 다시 잘 합쳐지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바람이. 그러면 나뭇잎에도 되게 안정적이죠. 만약에 거기서 계속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만약에 뭐 네모나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딪힐 거 아니에요, 바람이랑. 그러면서 계속해서 어딘가에 소용돌이가 일어날 거란 말이죠. 나뭇잎이 이제 구조적으로 불안정해지는 거고, 그럼 뭐 떨어져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상처를 입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물 위에 떠 있는 잎들 있잖아요. 뭐 연잎이나 뭐 이런 것들 보면은 되게 둥글럽적하잖아요. 그 경우에는 이제 물이 밑에서 지지 역할을 해주니까 그렇게 크게 널쩍하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물 표면에 떠 있으니까 뭐 굳이 그게 뭐 바람의 영향을 크게 받을 일도 별로 없는 거고. 그래서 이 나뭇잎 같은 경우에는 유선형의 요 타원형, 양끝이 뾰족한 그 배의 잔면 같은 요런 모양이 참 유리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또 나뭇잎들 한번 보러 가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효율을 추구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제일 어떻게 보면은 안정적인 모양이랄까? 그런 건 이제 이런 바늘 모양일 수 있겠죠. 얘네들은 그냥 바늘 모양이니까 뭐 바람의 저항도 덜 받을 테고, 뭐 그냥 구조적으로도 뭐 크게 문제는 없겠죠. 안정적으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광합성의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걸 이파리를 넓게 만들어서 광합성을 최대한 많이 하고 싶은데, 근데 잎의 면적을 넓히려고 하니까 바람의 저항은 많이 받고, 또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그 기둥 같은 인맥 뭐 이런 재료들도 많이 필요하고, 좀 안정적이어야 되고 구조적으로 그래야 되니까 이런 이파리들 결국에는 이것도 하나의 수렴 진화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결국엔 목적지가 같아지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다고 해서 뭐 다 아주 뭐 치명적이다 그렇진 않으니까, 또 이파리들 모양이 어떻게 보면 좀 다양하기도 하죠. 뭐 단풍잎 같은 그런 모양도 있고, 여기 보면 약간 하트 모양도 있네. 되게 예쁜 하트 모양인데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하트 모양 이런 것도 있고, 이렇다 치명적이진 않으니까 어쨌든 뭐 이제 살아는 남지만은, 그래도 제일 효율적인 거는 이런 타원형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엔 이렇게 또 숲을 보면서 야, 이게 참 되게 효율을 추구한 거구나. 너희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되게 머리를 많이 썼네.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나가는 길에 돌 위에 핀 지으류를 발견했는데요. 참 이게 뭐랄까 형태가 이제 좀 예쁘게 잘 갖춰졌어요.
약간 이끼 같기도 하고, 근데 이끼는 아니죠. 근데 형태가 이제 이끼랑 약간 비슷하게 수렴 진화를 한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왜냐면 이 우산 이끼랑 약간 닮았는데 지금 널쩍하게 퍼져가지고 광합성을 하려니까 이렇게 약간 이파리의 모양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야 이제 효율적으로 영양분을 만들어서 이제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끼가 이렇게 조그맣게 크는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던데, 뭐 1mm 크는데 1년이었던가? 엄청 오랜 시간을 지금 이렇게 자란 것 같아. 이 정도면 뭐 한 십몇 년 자랐으려나? 또 지으리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겠죠. 또 그 옆에는 우리가 평소에 보는 이런 어떤 형태를 잘 갖추지 않은, 이건 약간 곰팡이 느낌도 나긴 하네요. 굉장히 이제 작고 구조가 참, 이런 척박한 환경에서 이거 지금 크게 보시면은 그냥 돌이거든요. 무슨 약간 주춧돌 같기도 하고, 정말 흙 한 줌 없는데 이 돌 위에서, 이 척박한 돌 위에서 살아가는 거야 이게. 대단하죠. 자, 그러면 오늘 마무리로 우리 꿈속에서 또 어디로 가서 과비밥 맛있는 회식을 한번 해볼까요? 오늘은 김포에 가면은 양평 해장국이라고 있어요. 저 참 이제 좋아해갖고 종종 가는데, 이거 예전에 얘기했었나? 아, 이게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하여튼 뭐 맛있으면 또 가면 또 좋죠 뭐. 하여튼 전 거기 가서 내장탕을 먹는 걸 좋아해요. 이게 좀 약간 기름지고 근데 또 약간 고소하잖아요. 그 누린내나 이런 건 전혀 안 나고, 그 기름지다 보니까 조금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는데 전 그 고소한 맛을 되게 좋아해요. 기름지고 고소한 맛. 그 국물은 또 되게 담백하고 깔끔해요. 약간 매콤하면서. 그래서 그 내장탕 건더기랑 밥이랑 또 그 청양고추 좀 썰어서 주는데, 그거랑 같이 딱 씹어 먹으면은 그게 이제 입속에서 그 기름진 맛하고 매운맛하고 그 밥에 또 약간 그 담백한 고소한 맛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어울려 갖고, 전 참 맛있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전 정말 그런 거 먹을 때는 집중해서 먹습니다. 딴 생각 하나도 안 하고. 그래서 오늘은 김포에 있는 양평 해장국 맛집입니다. 네, 오늘 거기 가서 맛있게 또 한번 회식을 해보죠. 네, 그럼 잠시 뒤에 양평 해장국 앞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